이번 주가 이제 3주차죠. 일단 학원에 나와서 이제 수업 받는 건 좀 적응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반 수업이니까 2시에 밥 먹는 건 적응되셨어요? 저는 아직도 오랜 세월 강의하긴 하지만 2시에 밥 먹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 되면 엄청 힘들어요. 이 시간 되면 일단 배고파서 힘들고. 배고프죠? 일단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그 매일매일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강의. 매일매일 강의 듣는 건 잘 듣고 계세요? 이게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매일 강의가 올라오니까 그 내강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일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 안 들었다. 그 다음 몇 강 들어야죠? 8개 들어야 되죠. 또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또 제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 들어야죠? 12개. 그 다음에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 또 못 들었다. 몇 개 들어야 돼요? 그럼 바로 포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강의를 듣는 것도 되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 짬 시간 내서 부지런히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펑크 났다고 해서 때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나간 건 할 수 없다. 그 수험생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되죠. 지나간 건 소용없다. 지금 얼마 지나간 게 별로 없으니까 지나간 건 소용없어요. 그 지나간 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각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서 가시기 바래요. 일단 여러분은 저한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되죠. 법과목은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다른 문제고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불문하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되면 법학은 자기 혼자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잘 깨서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다음 암만 하려고 해도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는 상태니까 차근차근 저만 잘 따라오시면 한 4개월 정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법이 좀 재미가 있고 살이 붙어가고 자신감이 좀 붙어갈 거예요. 그 4개월만 잘 참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근데 그 4개월을 좀 어영부영 보내잖아요. 그러면 알아듣는 건 좋아지는데 문제가 엄청 안 풀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1차만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 글은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수업 한번, 동영상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환 반복해서 보시고 교재 읽으면서 4개월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점유권의 보호 내용이 총 6가지 있다 그랬는데 점유권이 아까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다. 그리고 보호 내용,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 6가지가 첫 번째 뭐였었죠?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두 번째가 뭐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가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22페이지 보실까요? 222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일단 큰 타이틀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세부 내용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얘는 그 조문보다도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 조문이 언제 적용되는 건지를 잘 간파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면 훨씬 이해하는데 좋을 겁니다.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건물 한 채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건물을 을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이 건물 매매 계약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효 사유도 많고 취소 사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되돌아갈까요? 갑에게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계속 건물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점유자인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됐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근데 용어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해제 공부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때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등기 받은 거 있다면 다시 건물을 돌려줘야 되죠. 그때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의 뜻이 뭐죠?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게 원상예복임인데 여기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무효 취소의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상예복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이득 이렇게 표시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고 여기 아마 편집돼서 나가서 아마 질문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슨 뭐 하여튼 뭔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으니까 그 관심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받은 거 돌려주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그럼 이때 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관련해서 먼저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되돌려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임대차를 해주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을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건물 빌려주고 뭘 받은 거죠? 차임을 받은 거죠. 이 차임이 바로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이라는 겁니다. 과실. 자, 그러면 이때 차임조로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고 쳐봐요. 100만 원.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은 건물을 가볍게 되돌려 줘야 되죠. 그럼 이때 요 을은 건물만 반환하면 될까요? 아니면 병한테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반환하면 안 돼요. 이건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규율하려고 만든 게 201조, 201조. 자, 그러면 여기 221페이지 보시면 자, 조문 나오죠? 조문 찾으세요. 자, 거기에 221페이지에 보시면 201조가 있죠. 201조. 점유자와 과실이라고 해서 201조가 있는데 먼저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동그라미 하고 취득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 2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의 점유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 점유자는 그 뭔 말이에요? 2항이? 그러니까 2항은 여러 경우의 수를 이제 다 규율하기 위해서 한 조문에 많은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뽑아내 봅시다. 2항은 뭐가 키워드냐면 악의, 그 다음에 반환. 일단 그까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1항은 뭐냐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올까요? 그럼 이때 다시 칠판 다시 와서 그러면 요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이 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이제 건물을 돌려줘야 되는 거 맞아요? 건물 반환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병한테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되느냐 건물만 반환해 주면 되느냐 이거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을이 선의점유자예요. 아까 선의점의 뜻이 뭐였었죠? 이거 믿고서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믿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을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무슨 점이죠? 선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에 무엇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을이 선의점유자인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생긴 과실 차임 100만 원을 을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만 반환하면 되죠?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을이 악의 점유자예요. 아까 악의 점유자의 뜻이 뭐였냐면 이때는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또는 의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의심 정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점이죠? 악의 점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뭘 해줘야 되죠? 반환. 이때는 을이 악의 점유자일 때는 건물뿐만 아니라 병한테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점유자의 보호 내용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을이 어떤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과실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악의 점유자일 때는 보호 안 해주지만 선의 점유자에 해당되기만 하면 이때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을 주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그 진짜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럼 아까 선의 점유자가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죠. 그럼 요 을이
선의점유자이면 이 사람은 이 건물이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자기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당연히 자기가 쓰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점유자인 경우에 요 차임까지 같이 돌려주려 하는 건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을이 애초부터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빌려주고 차임을 보통 받아서 쓰는 경우가 보통이니까 선의점유자인 경우에 과실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건 을의 생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본권이 비록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이라고 믿기만 하면 과실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점유하는 얘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보호 내용인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보호 내용이 뭐 있었죠? 유리함 점유로 봐준다. 그래서 어떤 점유로 추정해 줬었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해 줬었죠. 두 번째 보호 내용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인데 무슨 점유자이기만 하면 선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보호 내용이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다음 또 읽어봐야 될 건 202조 조문인데요. 자, 222페이지 계속 쭉 내려가시면 222페이지에 가시면 자, 거기 202조 조문 있죠. 202조 조문. 자, 202조 조문 거기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읽었던 조문 내용은 뭐냐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반환 범위가 두 개 나오죠. 먼저 첫 번째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언제 써먹는 거냐면 이것도 그림 봐봐요. 아까 봤던 그림인 겁니다. 갑이 건물 소유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건물 돌려줘야 한다 그랬죠?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인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계약이 깨졌으니까 건물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또는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럼 건물이 멸실됐다는 건 어떤 게 멸실일까요? 뭐 건물 이제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멸실. 훼손은 건물의 일부가 깨졌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건물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때 요 을은 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전 손해를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존이익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넘겨받았는데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는 현존이익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돌려줄 게 없다. 이거고 또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이제 을의 잘못으로 건물의 일부가 불탄 거야. 그럼 불타고 남은 상태 그대로 되돌려주는 걸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야기하겠죠. 전손의 반환은 일부가 깨진 거예요. 그 깨진 부분에 관한 돈을 같이 물어주는 거. 이게 전손의 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경우가 있고 전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경우 있는데 읽어보니까 누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돼 있죠? 선의점이죠. 선의점이요. 자, 근데 그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이렇게 되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밑줄 할까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에다 써야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202조 두 번째 문장. 그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에다 써야 되겠습니다. 그건 뭘 써야 될까요?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인 경우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다시 실판으로 오실까요?
그러면 이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모이면서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선의이면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거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전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호 내용,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럼 이때 을이 본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을이 어떤 점유자에게만 하면 선의 점유자에게만 하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 건물 돌려줄 때 그냥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을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누적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있죠. 첫 번째 보호 내용이 뭐죠?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두 번째 보호 내용이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보호 내용이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어떤 점유자에게만 하면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에게만 하면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호 내용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조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문의 숫자 먼저 203조 내용입니다. 일단 203조를 동그라미 하고 간혹 그 조문의 숫자를 좀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몇 조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조문의 숫자를 기억을 해둬야만 다른 조문하고 정리하기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조문의 숫자를 꼭 기억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다 정도를 일단 좀 기억하려고 애를 써보십시다. 자, 또 칠판 오겠어요. 계속 똑같은 그림이니까 상황 파악하기 좋겠죠. 갑이 건물 소유자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 넘겨줬는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건물을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죠. 무슨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럼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건물 외벽에 금이 갔어요. 그 금 가서 금 수선하는데 돈 5만 원을 들인 겁니다. 또 이 동네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지붕 수선하느라고 또 5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로 뭐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 났는데 부품을 교체한 게 아닙니다. 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예 신식 보일러로 완전 새롭게 갈은 거예요. 보일러를 완전 새 걸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금 수선했다는 겁니다. 금 수선했으니까 이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한 거죠. 현상 유지.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 수선한 거니까 이것도 현상 유지입니다. 둘 다 현상 유지하는 건데 이 첫 번째는 요 건물은 쓰다 보면 노후되게 마련이고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필요비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태풍은 맨날 불어오는 게 아니죠. 태풍이 특별히 불어와서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비 중에서 특별 필요비라고 말합니다. 무슨 필요비? 특별 필요비. 특별 필요비. 그 다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새 보일러로 완전 갈아 낀 거예요. 이건 건물 쓰기 좋아진 거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겁니다. 이건 유익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필요비 두 개를 묶어볼까요? 필요비 두 개를 묶고 자, 필요비 두 가지를 묶고 이제 의미를 좀 써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필요비 두 개를 묶고 요거 필요비 이렇게 되죠. 얘는 현상 유지. 이렇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필요비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 유익비 동그라미 할까요?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가치 증가. 이렇게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을 유익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쓰셨죠? 다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뭐라고 부르죠? 필요비라고 하고 그다음 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은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유익비. 자, 그러면 이때 을이 총 들인 돈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자, 그럼 이때 점유자는 아까 이걸 다 돌려줘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칠판 다시 보시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돌려주는 반환 이름이 아까 무슨 반환이었었죠?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럼 을은 자신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건물에 필요비를 드리고 유익비를 드렸으니까 이 비용을 갑에게 상환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을이 잘 볼까요? 을이 선의점유자. 아까 선의점유자는 뭐였었죠? 믿고서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상태에서 이 건물에 비용을 들인 거예요. 그럼 선의점유자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비용 들인 건 당연히 갑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가 악의점유자예요. 악의점유자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도 건물에 들어가 쓰면서 비용을 들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잘 동그라미 합시다. 이때는 무슨 점유인 경우도, 선의 점유인 경우도, 악의 점유인 경우도 다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 기억합니다. 어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아니, 교수님, 악의인 점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악의는 나쁜 놈 아니에요. 이런 나쁜 놈한테 소유자가 돈을 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랬죠. 그러니까 악의는 나쁜 놈이 아니죠.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다가 혼자 생각할 땐 아, 선의는 착한 사람, 악의는 나쁜 놈 이렇게 많이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요 악의점유는 이건 그냥 알았다는 거죠.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건물을 애초에 갑이 가지고 있었다 쳐봐요. 갑이 가지고 있었을 때도 금 가는 거 맞죠? 태풍 불어오는 거 맞죠? 보일러 고장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들였을 그 비용을 이 점유자가 대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든 악의 점유든 똑같이 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잘 기억합니다. 점유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뭘 불문하고 선의 점유, 악의 점유를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도 점유자를 유리하게 취급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보호 내용은 뭐죠?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두 번째가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네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을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호 내용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오늘 물권적 청구권 내용 공부를 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얘는 정리하기 더 쉬울 겁니다. 일단 그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제가 뭐라고 썼죠? 점유 보호 청구권. 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권에 기한에 기한 그랬으니까 에 근거한 이런 뜻이에요. 점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문을 읽으면서 조문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또 조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였냐면 223페이지에 오시면 먼저 204조가 있죠. 204조. 자, 조문 중요한 것만 추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조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가 점의 침탈을 당한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점에 무엇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침탈. 그러니까 침탈의 대표적이가 제가 늘 설명드리는 세뱃다 이거죠.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가는 거, 때리고 뺏어가지고 가는 거 이것도 침탈입니다. 절도, 강도 이런 게 침탈인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가 자신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러면 점유 침탈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보니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밑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205조 1항 205조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방해 동그라미하고 방해 이건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의 방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해 받았으니까 이제 방해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및 동그라미 하고 및. 그러면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206조 1항인데요. 206조 1항.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염려라고 돼 있죠. 염려. 그 다음에 및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죠? 또는. 일단 다른 것과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얘는 좀 더 중요하겠네요. 그럼 칠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점유권 가지고 있는데 나의 점유권에 방해에 염려 있는 행위를 상대방이 한 거예요. 이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및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둘 중 하나만. 이걸 둘 중 하나만 행사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법적으로 표현할 때 선택적 행사라 그래요. 선택적 행사.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순서를 좀 잘 기억합니다. 먼저 순서가 침탈, 방해, 염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침탈, 방해, 염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및 또는이죠. 및 또는 및 그랬으니까 일단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또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시험 문제 뭐가 날지 예상이 되죠. 뭐가 시험 문제일까요?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실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있는 행위를 한 때, 이때는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다시 순서 해볼까요?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보호 내용 많이 했죠? 제가 보호 내용 첫 번째 뭐였었죠?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또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점유권도 물권이고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얘는 줄여서 말할 때 용어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게 뭐죠?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청구권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호 내용이 자력구제 내용인데, 얘는 209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와서 224페이지에 오시면, 자, 거기 쭉 올라가시면 제일 상단에 209조 조문 있죠? 209조 자력구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기관의 힘을 빌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구제가 원칙인데, 국가기관의 힘을 빌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개인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력구제라는 제도 만든 겁니다. 먼저 1항 한번 읽어보겠어요. 점유자가 찾으셨죠? 자,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점유자가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되죠? 이를 자력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자, 1항에다 한번 써볼까요? 1항은 그러니까 이건 안 뺏기려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력 방위권이라는 겁니다. 자력 방위권. 조문에다 써두시면 되겠어요. 자력 방위권. 그다음 2항 점유자가 점유율이 침탈되었을 때 2항 한번 읽어보겠어요. 2항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는 탈환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요. 2항은 자력 탈환권입니다. 자력 탈환권.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침탈 후 즉시, 동산인 경우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그럼 1항은 자력 방위권이라는 거고 2항은 자력 탈환권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봤으니까 이건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자전거 사건인데요. 갑이 자전거 한 대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점유자라는 점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소유권 할 때 나오는 제도가 아니에요. 점유자 할 때 나오는 제도인 겁니다. 자, 근데 요 첫 번째 여기는 그 교환에다가 의미를 조금 이제 부연해서 쓰셔야 되니까, 이런 교환 9페이지 하단 보시면 되겠어요. 9페이지 하단.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을이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쓸까요? 여기 세비려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세에다 씁니다. 위에 세에다가 세비려고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놔야
상황 파악하기가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을이 갑의 자전거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쎄비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안 뺏기려고 막아야 되죠.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자력 방위권. 요 용어 기억나야 합니다. 자력 방위권. 그 자력 방위해야 될 상황인데 탈환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침탈 행위가 진행 중이니까 자력으로 안 뺏기도록 막을 수 있는 자력 방위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뭐냐면 이거 뭘까요? 세벼서 달아나고 있는 중. 이렇게 씁니다. 세벼서 달아나고 있는 중. 세벼서 달아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일단 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탈의 의미 끝났어요. 근데 달아나고 있는 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달아나고 있는 중이니까 훔친 을에게 아직 새로운 자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세벼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니까 갑이 뒤쫓아가서 확 때리고 뺏어가지고 올 수 있죠. 이건 뭐죠? 자력 탈환권입니다. 이때는 자력 탈환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시간적인 순서를 좀 잘 구별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까 첫 번째 뭐 썼죠? 첫 번째는 뭐라고 썼어요? 세비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침탈하니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침탈하니까 진행 중일 때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방위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썼죠? 세벼서 달아나고 있는 중. 세벼서니까 일단 침탈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종료. 침탈행위가 종료가 되었는데 달아나고 있는 중이니까 침탈한 사람의 새로운 자비가 확립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탈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뭐였었죠? 자, 개 사례 가지고 다시 갑이 개를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서의 공통점이 다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이게 점유권이고 보호 내용은 총 6가지라고 그랬죠. 자,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손으로 꼽으면서 해볼까요?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하면 된다. 또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 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6번째, 자력구제할 수 있다. 이게 들어보니까 별건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별게 없는데 이게 쪼각쪼각 나서 다 떨어져 있으면 꿰질 못하니까 이 6가지 보호 내용을 본인이 알 수 있게 두 문자로 만들든 스토리를 만들든 해서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놔야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기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내용을 하나하나씩 껴맞추면 점유권 제도가 그냥 다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 암기 코드 저한테 알려주고 숙제도 내고 혜택도 2가지를 받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 설명하고 정리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 푸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 때 제가 맞으면 O, 틀리면 X, 물음표 이 표시를 꼭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문제가 풀리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는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차곡차곡 좀 쌓이면 돼요. 시간만 차곡차곡 쌓이면 이런 걸 1년 내내 이렇게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쌓이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진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정이 지나 쉽지 이런 표정이. 근데 여러분 선배들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건 뭐냐면 3회 시험이 사실 일반적인 평은 사람들이 좀 되게 어려웠다, 낯설었다, 시간 내에 문제 못 풀었다. 그게 일반적인 평이었거든요.
근데 제 수강생들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는 교수님이 낸 줄 알고 풀었어요. 그럼 그 수강 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강 후기는 뭐 사람들이 제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냥 임의로 자기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은 글이 저는 교수님이 낸 줄 알았어요. 그 문제 풀 때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뭐 빙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 풀 때 다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제가 그분들한테 특별히 뭐 과외를 해주거나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똑같이 수업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말한 것대로 잘 반복해서 따라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도 다 시험장에서 뭘 이런 걸 내고 그래 장난해? 이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해봅시다. 자 6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첫 번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 첫 번째 보호 내용이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는 거고 여기 소유의 의사 이게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자주점이 추정되죠? 그 다음에 요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죠. 근데 이 무과실이 추정된다고 돼 있으면 틀렸는데 그건 안 나오죠? 자주, 평온, 공연 한 점유로 추정되는 거니까 얘는 OX, O 맞고. 자, 그 다음 2번 점유자는 선의 이야기를 불문하고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오! 아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의 점유자. 근데 얘는 선의 이야기를 불문하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있으니까 이건 틀렸죠. 아기 때문에 틀렸고. 자 뒤에 끝에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요 비용 상한 청구는 선의 점유자도 할 수 있고 아기 점유자도 할 수 있죠. 얘는 결국 앞부분이 틀렸죠. 앞에는 틀렸고 뒤에는 맞고. 결론은 뭐예요? 결국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지문이 다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결국 틀리고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고 결국 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쉼표 나오면 항상 다 앞뒤로 다 따로따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병렬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조심할 것. 병렬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조심할 것. 다 따로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3번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그럼 이때 뒤에 보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가 현존이니까 한도예요?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여기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책임진다. OX, O. 맞죠? 그 다음 4번 갑시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침탈을 당했네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살펴보니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그랬으니까 OX, O 맞고. 그 다음에 5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아 나왔네요. 뭐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점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돼요? 2번. 자 오늘 주로 공부한 내용은 이제 물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별 물건 첫 번째로 점유권 제도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배우게 될까요? 점유권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소유권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 다시 동영상 언제 올라와요? 내일 올라오죠. 내일 올라오니까 다음 주에 점원날기까지는 본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강의 듣고 교환에다가 잘 정리하고 꼭 학습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다가 부딪히는 거 학습질문 남기고 그다음 다음 주에는 반복해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면 지금 1주, 2주 수업했고 3주차 한 거죠. 3주차 복습하고 복습할 때 강의 교환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누적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따라오면 7주 공부하면 체계에 확 잡히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